다음은 존경하는 조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네. 우선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 김남국 의원이 너무나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당만 줬다는 얘기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후보자님, 오늘 청문회에서 후보자님의 어떤 답변이라든지 그리고 국민께서 판단하시는 어떤 적격성 여부라든지 또 야당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라든지 이런 것 관계없이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명장 받으실 겁니다. 왜냐? 임명은 날짜의 문제죠. 후보자는 오늘 하루만 견디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이 생각하는 적격성 여부나 야당의 판단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이런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되는 것 참 괴롭습니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우선 조금 전에 후보자께서 이 모두 발언 읽으셨죠? 네. 네, 이거 후보자님 직접 쓰셨습니까? 제가 대부분 내용을 썼고요. 우리 네, 옆에 있는 직접 쓰셨습니까? 실무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여기 4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법무부 장관을 마치고 공직에서 벗어나 8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면서 네.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8개월 동안은 처음 4개월은 월 1,900만 원, 그 이후에 4개월은 월 2,900만 원. 그래서 8개월 동안에 2억 원 가까운 돈을 받으셨어요. 이것과 국민들의 애환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이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죠? 뭐 급여 보수가 좀 많다는 부분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인다 말씀하셨고요. 의뢰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검사 시절에 접할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서 네, 그분들 후보자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 네. 조금 전에 적다면 적고라는 말씀도 하셨고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발언을 직접 쓰셨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네. 네, 후보자님. 지금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임명장 받을 거예요. 오늘과 무관하게.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면 업무 일호로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검찰총장이 되는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저를 좀 챙겨주셨으면 잘 지적해 주셨으면 될 것 같고요. 이성윤 검사장의 그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좀 입장이나 좀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면 소신이 없으신 거죠? 심하게 된다면 의견을 취임은 기정사실하고요. 후보자님,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조사를 중단하라고 하는 그 외압 행사를 한 혐의로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됐지요. 아시죠? 네. 그리고 이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어떤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례로 본다면 이른바 문재인 정부가 사법농단이라고 주장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법관 7명이 즉시 재판업부에서 배제된 전례가 있죠. 이런저런 것을 다 종합한다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 배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을 곁들인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취임을 아직 못했고요. 일단 청문회가 저는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취임하게 후보자님, 되면 검토해 이 자리는 바로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합한가를 국민께 보여드린 자리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소신을 담아야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 제가 전달받았고요. 유념해서 혹시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그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의견은 어떤 게 될까요? 과거의 어떤 법관과 관련해서 그 사례라든지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이라든지 이거 들어서 원칙대로 해야 되겠죠? 제가 구체적으로 다른 것들을 지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살펴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이거 같이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된 사건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데 1년 제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님, 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이거 굉장히 위중한 거죠? 동의하시죠? 불법이죠. 절차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 확인됐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금 있는 이성윤 검사장이 수사 중단 외압 행사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민주주의 정권 시절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또 제가 구체적인 자. 내용 보고받지 않았고요. 네, 후보자님. 그래서 검찰총장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업무 일호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예, 예. 동의하세요? 그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다음 하나 또 질문을 드리죠.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른바 문재인표 검찰개혁 이것이 검수완박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현재 6개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 검찰총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검수완박, 검찰이 6개 범죄만 수사하도록 돼 있는데도 이것도 못하겠다. 동의하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법과 그 제도에 맞게 검찰의 권한이 행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검수완박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견 수렴 중인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의견 수렴 중입니까? 뭐 그런 취지로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검찰의 한번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아니요. 그렇죠? 지금 장관께서 지금 의견 수렴 중인 그 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걱정되는 게요.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기 한 달 만에 사퇴를 하고 직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때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이른바 검찰 개혁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41개를 축소 개편하는 방안을 대통령에 보고를 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맞죠? 뭐 맞죠? 예. 네.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 41개를 축소 개편하는 방안까지 보고를 한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수완박 이 문제가 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네, 2014년 2월 사건을 한번 보실까요? 서울고검 형사부에 있었습니다. 형사부장으로. 그때 고검에서도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후보자의 대체 소신이 뭡니까? 서울고검에서의 수사는 거의 3차 수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하고요. 지검에서 2차 수사하고 고검은 3차로 수사하는 자, 차원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님, 고검은 검찰 아니에요? 검찰입니다. 검찰이죠. 예, 그렇다면 저기에서는 고검에서 확대 시행하는 한 이거 검찰에서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이 1차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지금 2차 수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체제하에서 당연히 가능하고요. 근데 3차 수사는 항고 사건이 들어가면 3차 수사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당연히 고검이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검도 검찰이라는 말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를 답변을 들으니까 소신이 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후에 다시 보관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존경하는 저 의원님 이렇습니다. 그 형사부 검찰의 형사부에서 2차 수사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더 나아가 항고 사건이 가서 고검에 가게 되면 고검에서의 직접 수사도 저는 해야 된다. 검찰에서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병 김용민 의원입니다. 그 후보자님 일단 검찰총장 후보 지명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일을 해오신 것을 보면은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라고 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또 저희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국민들께도 그것을 좀 잘 말씀드리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국민 중심으로 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국민 신뢰를 잃었던 부분, 공정성 논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도 심각했죠.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검찰이 권한 남용한 것을 아무도 통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는 검찰의 칼날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힘없는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예리하고 검찰 내부 식구나 기득권, 재벌 이런 사람들한테는 녹이 슬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뼈 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검찰의 검찰권 행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도 늘 나오고 있죠. 수사 기소 얘기도 나오지만 항소권, 검찰이 항소권도 제대로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뭐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야가 비슷하게 기소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에게는 1심에서 150만 원 구형했는데 80만 원 선고된 사건이 있었고 여당 의원에게도 동일하게 1심에서 150만 원 구형됐는데 80만 원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 건은 항소하지 않아서 1심이 확정됐고요. 여당 의원 사건은 항소해서 항소심까지 올라가서 항소심에서 여전히 다시 80만 원이 선고된 사건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항소하고 누구는 항소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요? 그 기준이 뭔가요? 구체적인 경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이 되는 것은 반대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야가 바뀌었을 때는 또 검찰이 그 국민의힘 쪽 편을 들고 여전히 여야가 지금 바뀌어서 야당이 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을 편을 들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지금 검찰의 문화인 것 같고 국민들이 바라보는 검찰의 잘못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후보자님께서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제가 죄송합니다.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정말 공정하게 이렇게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검찰권이 그동안 그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행사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공정하게 행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본인께서는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나경원 씨에 대해서 기소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게 공정했습니까? 구체적인 경위를 제가 몰라서 여기서 그러니까 함부로 그 공정했다라고 평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게 불공정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후보자 혼자 공정하다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정관예우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은 정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정관 변호사들한테 돈을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예우를 기대하면서. 그럼 우리가 정관예우가 없다라고 평가할 게 아니라 정관예우를 어떻게 고칠까를 논의를 해야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됐다라고 평가하면 어떻게 개선할까를 생각해야지 그거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시면 안 그런 건 됩니다. 아니고요. 정치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 논란이 있다는 부분 제가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렸고 인정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야당 의원에게 유리하게 여당 의원에게 불리하게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항소 안 했는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저희 의원실에 따로 말씀해 이건 한번 주십시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왜 누구는 항소했고 누구는 항소 안 했는지를. 자, 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전에 그 총장 후보자님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국정감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생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국회가 수사하는 게 맞습니까? 국회에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만약에 입법을 통해서 수사권을 주면 맞습니까? 특사경이 있다면, 국회가 스스로 수사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게 맞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판사가 수사하는 것은 타당합니까? 그건 당연히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검사가 왜 수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PT 자료 보시죠. 검사가 수사 기소 같이 가지고 있지 않고 분리해야 된다라고 했던 수많은 그 정치인들의 발언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도 예전에 인사청문회 때 검찰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직접 수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게 발언이 너무 많아서 저희 여당 발언은 다 뺐고 야당과 검찰의 발언만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이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음 보여주시죠. 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의 요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주호영 전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금태섭 의원도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 다음 보여주시죠. 김석기 의원도 역시 직접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곽상도 의원 역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네, 넘겨주세요. 정종섭 의원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달성해야 된다고 해서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여상규 전 법사위원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다음.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논의가 무르익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국가수사청 신설 정책토론회는 곽상도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네. 이것은 후보자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때 얘기하셨죠.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변호사 업무를 잠깐 해보니까 그 피의자나 그 변호사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게 수사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제일 부담스러워. 1차 수사입니다. 1차 수사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궁극적으로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까지 담당하면 아무래도 좀 무리가 따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수사검사였으니까요. 수사를 많이 했으니까요. 다만 제가 저렇게 주장하고 했던 것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이번에 이렇게 대변혁을 이루셨는데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형사사법 체계 대변혁된 걸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좀 통계를 보니까 250만 명 중에 만 명 정도 피의자가 있습니다. 그중에 수사하고 기소까지 되는 경우는 한 10,0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현재 검찰에서. 그래서 그 10,000명쯤 되는 수사 기소 피의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여갈 거냐 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 보면 뭐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사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제대로 안착시켜 봐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네. 우리 법에 보면 예.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의 수사를 지휘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근데 검사는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기소에 관해서는 검사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업무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죠. 독립관청 예. 성격이 있습니다. 예. 그 독립관청이잖아요. 예. 근데 그 독립관청의 행위에 대해서 조직의 상급자가 지휘를 해서 이건 기소해라, 이건 수사해라,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지휘를 한다는 법적 권한을 준다는 게 좀 모순돼 보이지 않나요? 독립관청적인 성격이 지금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다만 그 검사들의 독립관청적인 성격을 전부 인정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검찰청법에서 수사지휘는 검찰총장, 수사는 1차적으로 고검장과 검사장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 그게 판사는요 대법원장이 재판 지휘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사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 사법 담당자의 법률 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고 조직에서 회의에서 결정하면 안 돼요.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법에 대한 판단을 법적인 어떤 그 권한 구성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수사에 대해서 왜 지휘권을 줬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재량이 많은 행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담당자는 과욕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감정을 갖게 될 수도 있고 정실이 개입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수사의 과잉을 막기 위해서 이 수사에 대한 지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원래 사법경찰관, 오히려 수사관의 수사는 검사가 사법 통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검사가 수사를 해요, 지금. 그 검사의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검사의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왜? 모든 수사는 검사가 수사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법률 전문가를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인간이 가진 불완전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사가 월권을 하게 되고 과잉을 하게 되고 수사의 본래 목적을 벗어날 수 있으니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예. 헌법을 위반할 수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사법 통제 장치를 총장한테 준 겁니다. 그 총장은 우리 자동차로 얘기하면 악셀레이터가 아니고 브레이크예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거는 너 이거 수사해봐, 이거 더 세게, 이게 아니고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헌법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과잉하거나 국민 신뢰를 저버리거나 하는 것들을 적발해서 막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검찰총장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단 청와대 하명 빼고는 다 그렇게 해왔어요. 단 한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만 그렇게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에요. 이례적인 검찰총장입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와 지시 아래 과잉 수사, 선을 넘어가는 수사, 검찰총장이 이렇게 강력한 엑셀레이터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이거 안 되겠구나, 위험하구나, 검찰 수사권 안 되겠구나, 이런 국민적 여론이 올라간 겁니다. 총장 하실 때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예,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꼭 삼으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쭉 나열을 한번 잘 적으셨다가 나중에 총장 되시면 이 문제 꼭 지켜보셔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건 언론이 그렇게 미화하는 거고요. 검찰 개혁과 싸웠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싸운 게 아니고 검찰 개혁과 싸운 거예요. 제가 조국 장관을 수사했다고 해서 청와대를 수사했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좋죠. 조국 장관도 문제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어요. 청와대 문제 있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을 수사한 만큼 청와대를 수사한 만큼 그 반대편에는 나경원 의원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패스트트랙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윤곽근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한동훈을 수사했거나 아니면 윤석열 총장 본인의 부인과 장모를 그렇게 수사했다면 그냥 의욕 넘치는 검사였지 이런 불공정한 편파적인 이런 검찰총장이었다 이렇게 욕은 안 먹을 겁니다. 정치적 중립도 완전히 훼손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검찰총장한테 검찰 개혁하라고 맡겼어요. 검찰 개혁 핵심이 뭡니까? 정치적으로 중립하라. 그런데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권과 정치 세력만 탄압했습니다. 수사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은 비호해주는 세력은 다 막아줬어요. 이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하게 위반했고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건 제 식구 감싸게 한 거예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그 채널A 기자와의 그 검언 유착 사건 있잖아요. 이게요, 지금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으로 딱 한 가지. 채널A 내부 보고서에 나와요.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간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가요, 채널A 내부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한동훈 목소리를 내가 녹음했는데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이거를 다른 기자를 통해서 녹음을 대체하자. 이렇게 제안했다가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파일 없애버리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채널A 내부 보고서에 나옵니다. 이 정도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안 해요. 나중에 감찰도 못하게 막아요. 이걸 윤석열 총장이 막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동훈 검사장하고 대화를 나누고 통화를 한 기록이 2,000회가 넘어요. 이 사건 전후에서. 이거는 단순히 한동훈이라고 자기 부하를 감싼 게 아니고 윤석열 총장 자신이 한동훈 검사장과 이 문제에 관련해서 뭔가 공모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공모 정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단서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자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석열 총장이 억울하다. 그러면 수사해서 결백을 밝히면 돼요.
그 휴대폰 번호, 비밀번호 얘기해주고 수사해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래야 끝나는 거죠. 이 정황 가지고 수사 안 하고 넘어가는 거는 이건 100% 선택적 정의고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근데 수사 안 하고 있어요. 수사 안 하고 심지어는 그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성윤 검사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무혐의 결재를 안 해준다고 지금 이 난리를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당한 거죠, 이건. 이거 꼭 수사해야 됩니다. 이 공수처가 됐던 검찰이 됐던 이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가면 대한민국 검찰이 공정하다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가족 관련된 것도 우리 최은순 장모님이라는 분이 수백억을 잔고 증명을 위조했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했으면 제가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러고 어떻게 구속도 안 되고 처벌도 안 됐나 참 의심스러워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 그다음에 이 부인 관련된 사건도 이거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확인된 사실만 봐도요. 기본적으로 서울 1분 이미 드린 겁니다. 예. 서울지방만 목소리 크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종합학교 답변한 예. 자, 그 후보자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사건들에 대해서 주신 내용 유념하겠고요. 그 지금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취임하게 되면 사건을 파악은 해보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취지 유념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 예. 검찰총장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는 김호수 검사와 제가 아는 김호수 법무부 차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검찰 후배들한테서 나오는 얘기니까 충분히 아실 거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날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 국정철학의 상관성이 차기 총장의 인선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다음 날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조차도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했다. 이렇게 해서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모든 평가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도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돼서였을 거라 생각되는데 사실 가장 적은 표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김호수 총장이 검사 시절에 가졌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념 그리고 외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던 그 모습 그것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는 무혐의 종결된 사건으로 됐고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는 동부지검에도 없는 허위 번호로 된 김학의 불법 출국 사건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미 관여가 됐으니 잘 아시죠?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수사 이 내용에 재판 대해서는 중이어서요. 아시죠? 이미 긴급 출국이 불법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죠? 하여튼 수사 재판 진행 아니 중이어서 그 부분에 제가 대한 답을 주세요. 긴급 출국 금지 요청 및 승인 요청서 이 자체가 법에 근거 없는 불법이라는 거는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따로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 다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긴급 출국 금지를 하고 없는 사건을 가지고 긴급 금지 출국 승인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못 밝힌다면 총장은 뜻이 없어요. 총장은 자기 소신이 없습니까? 수사와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인데 어떤 식으로든 제가 의견을 밝히면 네, 알겠습니다. 수사 자, 재판이 그러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2019년에 긴급 출금을 하기 직전에 장관을 비롯한 5분이 모여서 장관의 직권 출국 금지에 대해서 논의했었죠.
그러니까요. 같은 대답을 하게 돼서 아, 논의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논의하셨어요? 안 했어요? 답을 주세요 먼저. 포함된 내용이어서 말씀드리기가 답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직권 출구 금지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장관은 그분에 대해서 왜 직권 출구 금지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수사와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 5인의 모임에서 김학의가 형사사건 피의자가 아닌 것은 확인이 됐었죠. 같은 이야기 자꾸 같은 답변을 드려서 당시에 그런 형사사건 사무위원님께서 피의자로 돼 계속 있었습니까? 안 돼 있었습니까? 김학의가? 그러니까요. 지금 다 그런 그 당시에 내용들이 자, 이건 답을 해주셔야죠. 팩트니까. 2019년 3월 19일과 20일 사이에 김학의 전 차관이 형사사건 피의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아니 그건 답을 주시라니까.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 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적절치 그건 않다. 답을 줘야죠. 그 당시엔 피의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견도 아니고 그 당시에 팩트를 물어보는데 답을 안 준다는 건 맞죠. 그게 이건 수사와 다 재판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3월 20일 밤에 차규근 그 본부장으로부터 김학의 출근 필요성 조치를 받고 이영구 실장에게 전화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보니까 뭐 자, 다 그래서 들어있는 내용들이어서요. 진상조사단 요청을 받는 방법뿐이다라고 해서 검찰로 진상조사단으로 하여금 출금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시에 형사사건 피의자가 아닌 걸 알면서도 이런 지시를 한 겁니까? 지금 뭐 재판 그다음에 수사 진행 중이고 저도 뭐 수사 대상자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급하는 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정말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검사하고 당시에 김학의가 형사사건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관의 직권 출금이나 검사 조사단 아무 수사권도 없는 조사단의 긴급 출금 조치 자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드루킹의 댓글 사건이 있었고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인 비난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더 큰 비난을 받았어요. 이유는 국가 권력이 불법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자, 그 이후에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조국 장관이 이광철 당시 비서관의 요청을 받아서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서 이경 불법 출금 사태 수사를 막습니다. 박상기 장관이 차기근 본부장의 보고를 받아서 윤대진 검찰국장을 통해서 또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막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건 공소장에도 자세히 잘 나타났습니다. 그 불법 출금 수사를 막기 위해서 뭔가 외압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윤 검사장은 결국 이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 공소장 읽어보셨죠?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죠? 언론 보도 통해서 네. 지금 현재 이 수사 외압과 관련돼서는 조국, 박상기, 이광철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아시고 계시죠? 뭐 수사가 제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있는 거 내용을 아시죠? 보고받지 않아서요. 잘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가 진행돼야지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네.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저 생각합니다. 총장이 되신다면 비로소 그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다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건 철저히 수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령을 개정해가지고 검찰 조직 개편을 하면서 중앙지검은 전담 부서에서만 범죄 수사가 가능하게 한 수사를 금지시키고 17개 지검에서는 형사부 한 곳에서만 수사를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청에서 수사를 할 땐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아마 조직 개편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자세히는 제가 그 내용은 보고를 받지 않아서 모르고요. 다만 큰 틀에서 자, 부분이 있는 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검수완박을 박범계 장관이 이와 같은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과거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총장의 지휘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고검장들에게 분산시켜라 이렇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법무부에서 받아준 적도 있죠. 근데 이제는 검찰총장 승인 없이는 수사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과거에는 전담 부서가 아니더라도 검사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의해서. 근데 대통령령으로 다른 부에 있는 형사부에 있는 검사들에게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법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위반하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실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지만요. 지금 그건 하나가 아니고요.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대통령령과 같은 형식의 대통령령은 법률에 규정하는 위반한다는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그건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보고 받고 한번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의견 안에 법률적 규정을 위반한다는 부분은 통장보다는 동의하셨으니 이 부분에 그대로 쓰려고 되면 통장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이 약속을 위반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법령이 그 대통령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의원님 말씀처럼 위반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죠.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김도 간사님하고 협의하기로 마지막 오전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구 성동구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검찰총장 이제 후보자가 되셨는데 예. 선배 검찰총장 중에 존경하는 분이 좀 계신가요? 있다면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 계시는데 예. 하여튼 뭐 교과서적인 답변이긴 합니다만 제 심중에 있는 내용은 있지만 또 네. 말씀드리는 게 또 누가 되고 또 다른 분들한테 또 네. 손해하는 부분도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PPT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후보자께서 좀 아마 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큰 자료 하나 없나요? 지금 저 자료 말고 제가 이제 지금 살펴보면은 88년 검찰총장부터 21명 있었습니다. 근데 임기를 완료한 분이 이제 한 8명 되고요. 그리고 그 검찰총장이 그 역사를 보면은 정권과의 충돌이라든가 친인척 비리라든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사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11명의 검찰총장이 있는데 7명의 검찰총장이 왜 사퇴했는 줄 아십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불사하면서 저항을 했는데 자 한번 볼까요? 김가경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했죠. 송광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중수부 폐지가 나오자 내 목을 쳐라 이렇게 저항을 했고요. 34대 김종빈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 항의성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7대 김준규 검찰총장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항의를 하고요. 한상대 검찰총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또 그 당시 이제 검사들이 이제 저항을 하면서 집단 항명을 하면서 사퇴를 하게 되고요. 문무일 전 검찰총 임기를 마무리했지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출마를 이제 시사하면서 사퇴했는데 앞서 김종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김호수 후보자께서는 이 앞에 선배들의 검찰총장 이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왜 저항을 했을까요? 검찰권이라고 하는 게 이 검사들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체성 원천이고 또 검찰 나름대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저게
경찰 수사권 조정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어서 수사기수 분리가 예, 가장 컸던 그런 문제죠.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사퇴를 하면서 저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검찰 조직 내에선 존경하는 선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과정에서 그렇고 검찰 개혁은 필요 불가피한 문제였는데 검찰총장은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되는데 조직의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니냐. 저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앞으로 조직에서만 존경이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검찰총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제왕이 성립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임기가 제한돼 있지 않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임기가 제한돼 있지 않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권력 행사를 했을 때 무오류성이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은 성립되는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도 구속이 되니까요. 근데 제가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제왕적 검찰 조직은 유효하다. 검찰 조직은 임기가 없는 거죠. 조직 자체가. 그러면서 검찰 조직에 있는 분들은 신성 가족이 되고 면죄부를 받는 것이 아니냐. 앞서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제 식구 감사기를 하고 죄를 져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검찰의 모습 아니냐. 무오류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가 저는 대표적인 사건이 김학의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성접대 동영상이 다 등장해서 온 국민이 김학의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번의 무혐의를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다고 하면 김학의 제가 영상을 또 하나 있는데 저 영상 볼까요? 제가 이 당시에 방송국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당시 시점이 보면 2019년 3월 22일 날 10시 49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위장을 하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 쓰고 머플러까지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사실은 위장술로 나온 사람이에요. 김학의 전 차관과 안경을 비슷하게 쓰고 모습을 그대로 하면서 저 모습이 온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검사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고 법무부 전 차관이었던 분이 저렇게 야반 도주를 하고 야반 도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출국 금지가 안 됐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내부 정보를 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출국 금지를 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같은 답변을 또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관련해서 수사 재판이 정말 진행 중이고 저도 그 대상처럼 그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이해해 주십시오. 국민의 의혹이 너무나 컸던 사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그 검사들에 대해서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오히려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저 영상 사진 하나로 다 말을 해주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면 과거에 이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부터 저는 밝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당연히 사과는 네. 전 총장께서 하셨고요. 제 식구 감싸기가 없도록 예, 그리고 네, 앞서 제가 그 검찰총장 관련된 그 내용을 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거 한번 앞에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지금 이력을 앞에부터 제가 좀 빼놓은 게 있는데 과거에요. 검찰총장은 개인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사퇴를 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기수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한보비리 문제가 있는데 당시에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게 사퇴를 했고요. 김태정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일부만 더 주십시오. 비리 문제가 연루되니까 또 해임이 됐고 또 사퇴를 한 거죠. 해임이 된 거죠. 그다음에 신승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용호 게이트에 친동생이 구속이 되니까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39대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를 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떤 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장모 사건과 부인 사건이 연루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과거에 검찰총장은 선비 정신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다거나 자기 주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던 것이 맞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부인과 장모라고 하는 사건이 연루가 되어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전임
총장님의 그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로서 말씀드리는 게 참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전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 후보자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